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헌재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정말 이거 자체가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헌재 구성원들의 이름을 왜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이거 그냥 뭐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성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이 되고 그런 것들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어지간히 알아가지고 잘 해주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보면은 이런 건 진짜 저는 비극이라고 봐요. 검찰총장 이름이 뭐고 법무부 장관 이름이 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면서 정치는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정치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어 있다 보니까 이 사법부의 구성원들 이름까지도 우리가 알고 수사기관의 이름까지도 알고 하다하다가는 이제 그 오동훈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우기 싫은데도 문영배라고 하는 이름, 이미선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 명 더 뭐 굳이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정계선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사실상 이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질문하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부분의 질문들 같은 경우는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도 사실 뭐 질문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워낙에 이제 그 행범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터져서 위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영배는 뭐 많이 질문하지 않았고 정영실 재판관과 김영도 재판관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선이가 질문하는 거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또 이제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 변론에서는 이미선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반응과 그리고 대답을 듣고 있으면은 아이고 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속에서 그냥 끓는 것 같아요. 차마 이제 그 뭐 재판관이 질문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재판관이 막 한숨을 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대화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오고 가는 내용들을 들어본다면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런 것까지 뭐하러 물어보냐 쓸데기 없이 이런 것도 내가 뭐 쟤한테 뭐 저런 질문을 받아야 되나 속된 표현으로 진짜 깜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지금 질문을 받아야 되나 이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장면들 한번 보고 오시죠. 현장 검증할 당시에 그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더 상세하게 지시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구치소 측에 개인정보 보호에 좀 그 신경 써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예. 기관에서 늘 3월 11일자 피청구인 답변서에 그 첨부한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까? 열람시켜준 자료입니다. 열람시켜준 자료? 네. 그게 네. 추출한 자료입니다. 열람해서 보시고. 저 재판관 그 네네. 부분은 이제 국회 측에서 네. 의원들한테 의원님들 확인해서 소추 전에 확인해 보면 이러이러한 자료를 처음에는 아니다가 나중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가서 아니, 설명까지 제가 다 이제 해드렸습니다. 피청구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딱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냥 뭐 재판관이 앞에 있으니까 대놓고 이제 뭐 한숨은 못 쉬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것이지 말을 하면서도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이거를 지금 막 질문이라고 하냐고. 참 그래서 저는 이미성 같은 사람이 뭐 노동법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그거부터 좀 납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헌재를 둘러싸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좀 심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현희가 이번에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떠들어댔냐?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전현희의 말이 100%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탄핵 선고가 늦춰졌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론이죠, 그렇죠?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럼 누가 도대체
이런 지금 엄혹한 시기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냐, 누가 진짜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정영실 재판관을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정영실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이거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외워놔야 되겠죠. 누가 보든지 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고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핵 지금 선고가 계속해가지고 늦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의 헌재 재판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일부 헌재 재판관, 일부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렇죠.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김복형, 조한창 두 명의 지금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지금의 헌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진아 교수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사실 이제 그 논조를 조금 듣고 있으면은 좌파에 가까운 그런 분인데, 차진아 교수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헌재가 사실관계 확정하는 것부터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춰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정부터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최종 변론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변론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평의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변론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어떻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도 진작에 확정이 되고,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그거를 지금 의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차진아 교수가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사실관계 확정부터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서 양측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곽종근 이런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서 어느 쪽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김복형, 조한창, 그다음에 정현식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야, 이 지금 증언 같은 경우는 검찰 조서의 내용과 좀 안 맞는데 이거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증거라고 제시가 됐던 거, 증거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홍장원의 노트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트를 가지고서 정영식, 조한창, 그다음에 이제 김복현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니 노트 같은 경우도 말이 자꾸 계속 바뀌어가지고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그게 지금 딱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정을 다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활용 정점으로서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차진아 교수가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해서 차진아 교수가 보기에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절차적인 문제 중에 제일 지금 강력하게 뭔 겁니까?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분명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증인이 재판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내가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박하게 된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내용인데,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헌재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헌재가 이번에 문영배가 그거를 개무시해버리고 검찰 조서 증거를 채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대놓고 김복형, 조한창, 그다음에 정현식 재판관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평의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문제 제기가 됐을 거라는 것이죠. 차진아 교수가 보기에도 아니 이거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진행시키면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실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까지 내렸어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결정까지 내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사실관계가 또 다 꼬이게 되는 것이죠.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획득된 증거랑 증언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채택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원래 형사소송법인데, 그거를 지금 헌재가 무시하고 그냥 진행시키겠다? 그거는 분명히 김복형, 조한창, 정현식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상 이렇게나 헌법재판이 재판 지금 선고 자체가 늦춰질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누구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의 이름까지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도 정상화를 시키고 하루빨리 정말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